일상 면역을 넘어 전투 면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바로 면역 전투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투 면역의 아주 대명사인 이뮤니티 에키네시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영상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거의 끝까지 볼 거고요. 두 번째 영상은 8분짜리 영상인데 그 부분 중에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과연 이뮤니티가 요즘에 어떻게 화두가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영상은 제가 같이 올려드릴 건데요. 2분, 한 8분 정도, 한 10분 정도를 투자하셔서 소비자들하고 함께 나눠서 보시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영상이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2026년 앞으로의 우리는요, 면역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면역을 지켜내야 될지, 우리의 건강 문제에 공통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5가지 항목이 뭐냐면 산화, 대사, 면역, 염증, 근육에 의해서 여러분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산화, 대사, 근육, 염증, 면역 이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비만, 대사증후군, 만성간염, 제2형 당뇨, 심혈관계 질환, 암, 퇴행성, 근육 감소증, 노쇠, 알코올 지방과 여러분 COPD는 뭐냐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고요. 알츠하이머,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같은 이런 질병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면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체온입니다. 올 겨울에 날씨가 어때요? 왔다 갔다 하고요. 한파 변덕이 심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추우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급변하는 날씨로 인해서 체온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급격한 체온의 변화로 인해서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체온과 면역력은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상 체온에서요, 1도씨만 떨어져도 면역력은요, 30%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높아지면 면역력이 몇 배 높아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1배, 2배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1도만 높아져도 6배에서 7배 정도 면역력이 좋아진다라고 해요. 아까 영상에서처럼 면역은요,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선천적 면역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면역입니다. 그리고 후천적 면역은요, 출생 후에 외부 병원균,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것들과 싸우면서 학습과 기억을 통해 얻어진 면역을 후천적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체온의 변화를 일어나는 체온이 상승하면요,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도 굉장히 활동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떨어져도요, 신진대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능력이 떨어지고요. 소화효소나 항산화효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초대사율에 문제가 생겨서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운동을 하고 해도요. 기초대사율이 낮은 사람은요.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괜찮을까?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원론적인 얘기부터 솔루션까지 다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나는 괜찮을까? 여러분, 우리는 영양 불균형이에요. 그 다음에 수면 부족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운동 부족, 또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요. 흡연이나 과음이나 노화나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여러분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평균요. 우리한테 박테리아 입자를 우리가 흡입하게 되는데요. 몇 개 정도가 되냐면 600만 개 정도의 박테리아가 내 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지금 줌 미팅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몸은 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많을 거예요. 환경호르몬, 바이러스, 과로, 신진대사 저하, 수면 부족, 환경오염,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면역을 떨어뜨리는 그런 전쟁을 오늘 우리는 치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면역이란 뭐냐? 자, 면역은요, 우리 몸이 스스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인체의 방어 수단입니다. 그래서 면역은 이뮤니티라고 하죠. 이 면역은 3가지로부터 우리가 면역을 지켜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 장벽이에요. 이거는 든든한 보디가드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몸에 이 몸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물리적인 장벽으로 한번 블러킹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면역세포의 80%가 어디에 내포되어 있냐면요. 다 점막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막이요.
일단 우리의 물리적 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이 피부와 점막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면역을 지켜내주는 건 바로 선천적 면역이죠. 내 몸에 타고난 선천적 면역. 그래서 이전에 걸린 적이 없어도 우리 몸이 스스로 빠르게 발휘해서요, 내 면역을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빠른 특수부대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후천적 면역은요, 스마트한 슈퍼히어로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아군은 보호하고요, 적군은 대응하는. 그래서 장기간 이거를 싸움을 통해 가지고요, 내 몸에 항체를 만드는 면역 기능 때문에 우리의 면역은 지켜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좀 보시면요. 1차원적으로 여러분 아직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방어 기능으로 첫 번째가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내 몸을 뚫고 들어왔을 때 그때는 식균, 잡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잡아먹는 거로 해결이 안 되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제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항체를 형성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내 몸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물리적인 장벽은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내 몸을 지켜줍니다. 일단 피부에 의한 방어고요. 그 다음에 점막, 코점막, 입점막, 우리의 모든 내장 기관은 점막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 점막들이 일단은 내 몸의 면역세포의 80%가 집중되어 있으면서 내 몸을 1차적으로 장벽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드디어 바깥에서 내가 블러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들은요, 이제 식균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식세포나 NK세포나 백혈구 등이 방어벽을 뚫고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빠르게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게 우리의 선천적인 면역인 거죠. 그래서 NK세포나 T세포 이런 것들이 비정상세포를 빠르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군은 보호하고 적군에게는 대응해서요. 항체를 만드는 면역이 바로 후천 면역인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우리의 면역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건강한 겨울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일단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에 열을 만들어서요. 체온을 높여야 되고요. 근육이나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나머지가 뭐냐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되는데요. 일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과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깥과 안에 조화로운 면역을 만들어내는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몸에서요, 일단 내가 먹는 걸로 내 면역을 지키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일상 면역이에요. 베이직한 면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비타민 C, 아세로라 C라든지 올데이 같은, 혹은 종합 영양제에 우리 WX 같은 그런 제품들은요, 모두 우리의 일상 면역을 지켜왔던 제품입니다. 물론 이걸로도 우리의 건강이 일부는 지켜졌지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일상 면역을 뛰어넘어서요. 즉각적이고 강력한 면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정교한 면역 전투력을 집중 관리해야만 하는 내 몸의 상태가 왔을 때 그때 내 몸에 전투 면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면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일시적으로 감염이 됐거나 또 스트레스를 갑작스럽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노화가 매우 가속화되고 있었을 때 그런 갑작스러운 위협에는요, 일상적 관리로는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에겐 전투 면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전투 면역을 위해서 에크네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에키네시아란 무엇인가? 에키네시아는요,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왜요? 이제 2023년도부터 여러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에키네시아가 예전에는 의약품으로 사용이 되다가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에키네시아는요, 강인한 북미 원주민의 질병이나 상처 치료제로 400년 이상 사용이 됐던 그런 작물이고요. 얘는 국화과 식물이에요. 그리고 면역력과 감기 예방에 매우 탁월하고요. 원주민들은 상처나 독사에 물렸거나 감염 치료에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작물입니다. 색깔은 보라색이고요. 또는 분홍색 이런 느낌이어서요. 콘플라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사용하는 부위는요, 뿌리, 줄기, 잎, 꽃 모두 사용합니다. 대부분은요, 뿌리나 이제 위에 부분, 상단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감기, 발열, 호흡기에도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에키네시아인 거고요. 자, 유럽에서도 인정받았고요. 2023년 이제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키네시아가 우리를 결국 만나게 된 가장 베이직한 그런 거였던 거죠. 자, 그럼 에키네시아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에키네시아 추출을 먹었을 때 8주를 섭취했을 때 여러분 가장 큰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NK 세포의 활성도. 네, 내추럴 킬러 세포예요. 죽이는 거죠. 이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첫 번째의 시험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사이토카인 세종의 분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두 가지의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요, 인체 적용 시험을 했어요. 8주 동안. 그랬더니 8주 섭취로 자연 살해세포가 활성이 됐고, 사이토카인 3종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NK세포와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NK세포는 무엇인가? NK세포는요, 아까 두 번째 영상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암세포의 저격수. 네, 잡아먹는 거죠. 죽이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에키네시아는 혈액 속에 있는 NK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있다라고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NK세포가 없어요. 혹은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암세포가 증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OX? O. 매일매일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혹은 NK세포의 역할이 부재가 된다면 나의 몸에 암세포는 증식될 수 있겠죠. 면역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영상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보세요. NK세포와 비정상세포가 있으면요. 비정상세포로 NK세포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요. 1시간 후에는요. 접근을 해서 비정상세포를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키면서요. 그 다음엔 이렇게 주변에 물집처럼 이렇게 터트리면서요. 파괴를 시키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 감염세포를 직접 제거하고요. NK세포가요. 비정상 세포의 증식과 재발 전이를 어떻게 해요? 억제시키고요. 면역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전투 면역의 최고 중요한 NK 세포입니다. 자, NK 세포는요. 세포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활성도가 어떤가. 왜 중요하냐면요. 활성도가 낮을수록 감염이나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계절성 호흡기,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발생률, 급성 염증, 전신 염증 이런 것들이요. 활성도가 낮을수록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있는 NK 세포의 활성도는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20대보다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수록 활성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활성도의 변화를 봅니다. 8주를 섭취했더니 어떤 농도여도요, 2.1대 1이든 5대 1이든 10대 1이든 이 세 개의 농도로 NK세포의 활성화를 테스트했는데요. 어떤 농도여도 여러분 8주 후에 모두 NK세포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잘 따라하고 있으시죠? 자, 그래서 NK세포의 활성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에키네시아가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일단 우리 NK세포에 대한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사이토카인인데요. 이게 도대체 뭔가? 사이토카인은 뭐냐면 NK세포가 먼저 싸웁니다. 이어서요, 면역군 전체를 움직일 지휘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지휘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은요. NK세포만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NK세포와 사이토카인 이 두 힘이 함께 작용했을 때 가장 강력한 면역 체계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이토카인은 뭐냐? 자, 사이토카인은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면역세포가 즉시 뭐를 분비하냐면 면역세포에서요, 사이토카인을 분비합니다. 면역세포가. 그런데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데 몇 종류를 분비하냐면 100가지 이상의 종류를 분비합니다.
그래서요,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침입자를 발견하면요, 면역의 스위치를 켭니다. 면역 스위치 온. 그 다음에요, 면역 네트워크를 지휘해서요, 저기가, 도와줘, 공격해, 이런 명령 신호를 내리게 되죠. 그 다음에는요, 명령 신호 후에는요, 비정상세포를 제거하거나 면증 반응에 대해서 이 면역 방어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 면역 방어력도 증가한다.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자, 여러분 아까 분명히 사이토카인 3종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사이토카인 3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이토카인 3종이 뭐냐면 인터루킨 2, 그 다음에 인터페론 감마, 그 다음에 종양괴사인자 알파인데요. 인터루킨 한 번 읽어볼게요. 제가 인터루킨 2는요. T림프구, B림프구, NK세포가 활발히 늘어나고 각각의 세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 변화하는 과정을 도움! 이게 사이토카인 중에서 인터루킨2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론 감마는요. 병원균을 제거하는 대식세포의 활동을 높이고 면역 균형을 조절하는 T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그 다음에 종양괴사인자 알파는요. 미성숙 면역세포를 성숙하게 만들고요. 성숙된 형태의 세포를 전환시키고요. 세포의 살해 능력을 증진시켜 초기 면역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이토카인 3종, 인터루킨 2, 인터페론 감마, 종양괴사인자 알파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혈액 속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사이토카인이 증가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의 활성화가 되어 결국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사이토카인이 뭐를 한다고요?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토카인의 활성화를 통해서요. 섭취 후에 다 어떻게 했나요? 에키네시아를 섭취했더니 사이토카인의 활성화가 다 증가됐던 거를 볼 수 있는 자료이고요. 자, 그러면 NK세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에키네시아를 계속 섭취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자료는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예, 페이지에 여러분 체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 드릴 거예요. 네, 그리지 말아주세요. 자, 효능,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에키네시아를 섭취했더니요. 면역력이 저하된 지에 에키네시아를 15일 동안 경구 입으로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비장의 무게가 높아졌고요. NK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졌습니다. 15일 만에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염증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요. 만성적으로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염증이라는 건 몸이 냉해서 생기는 내 몸의 쓰레기통이거든요. 이 염증이 계속적으로 생기면 면역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면역전쟁 시대예요. 면역력은 여러분 결국 우리한테 모든 병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면역 기능이 결국은 찾아오면 끝판왕은 바로 암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기능 저하, 염증, 암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암 전 단계의 정체가 바로 염증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위염을 장시간 방치하면요. 염증에서 암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위염에서 위암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부염에서요. 염증이었죠. 그런데요. 장시간 방치하면 피부암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위염은 위암으로, 피부염은 피부암으로 가게 되는 거죠.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면 암의 발생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암세포가 있을 때요. NK세포가 어떻게 해요?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 에키네시아를 먹었을 때 여러분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 위암 환자 보세요. 위암 환자인 경우에 우리나라의 위암, 그 다음에 대장암 굉장히 많죠. 근데 위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를 봤더니요. 일반인보다 위암 환자가요. NK세포 활성도가 일반인보다 7.4배 떨어진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췌장암, 대장암 세포 같은 경우에도요, 에키니시아 추출물을요, 62.9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세포 독성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100 마이크로그램을 먹였더니요, 투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포의 독성도가 0%로 돌아갔다. 대박이죠, 여러분. 자, 유방암 같은 경우 여러분 여성분들은 유방암, 그 다음에 뭐 갑상선암 이런 거 굉장히 어, 어, 그 염려하시잖아요. 근데 에키네시아를 했을 때 유방암 세포주의 성장 감소가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이 에키네시아를 보조제로 많이 섭취합니다. 그 이유는요, 암 환자들이 수술과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치료 부작용으로 메스꺼움과 구토와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에키네시아를 섭취하면 면역 자극제 역할을 해서요, 결국은 몸에 어떤 해로운 결과를 줄이고 진행성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관지염이나 폐렴에도 에키네시아가 좋습니다. 그래서요, 에키네시아를 사용한 그룹에서요, 전체적으로 감기의 합병증 발생률이요, 50% 감소했고요, 기관지염이. 폐렴 같은 경우도 64.9% 감소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에도 여러분, 에키네시아가 확실합니다. 에키네시아 3.2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했을 때 코로나 감염률이 50% 억제됐고요. 5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했을 경우에는요, 와, 코로나 감염률이 0%로 떨어지게 되는,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어때요? 만병통치약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요, 백혈병을 유발한 쥐에게요, 에크네시아 추출물을 섭취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요,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요, 3개월 이내에 모두 쥐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에크네시아 추출물을 섭취한 쥐는요, 3개월 이상 3분의 1이 생존하게 되는 그런 아주 확실한 생존력까지도 여러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에키네시아가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에키네시아 추출물은요, 여러분 감기, 독감, 그 다음에 뭐 만성치료부터 감염, 염증, 상처 치료, 질환, 궤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에키네시아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이 에키네시아가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감소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 주근깨, 기미, 피부까지도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요, 감기 발병률을요, 58% 감소시키고요. 감기를 지속하는 시간도 한 1.4일 정도 단축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키네시아는 또 어디에 도움을 주냐면 호흡기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자료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대박이다. 그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에키네시아가 이제 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모두가 인정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 홈쇼핑에 굉장히 많은 에키네시아가 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메이에서 출시된 이뮤니티 에키네시아와 홈쇼핑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에키네시아 원료와 우리 아메이 유트리얼티의 생태계 농법 농장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짚고 반드시 넘어가셔야 여러분 많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어필력 있는 그런 제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에키네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이스에 보면 이 핑크색 꽃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우리 이게 에키네시아인 거 모르셨죠? 그런데 이 에키네시아가 아메이에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콘플라워라고도 불려진 에키네시아는 아름다운 꽃잎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틸레이트 농장에서 이 꽃은 아름다움 이상의 의미가 있죠. 우리는 여기 있는 에키네시아에서 씨앗을 얻어 다시 작물을 재배합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이 지역의 뜨거운 여름 햇살에서 잘 자라는 작물의 특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씨앗을 관리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제는 씨앗 전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 한국의 그런 한국의 종자들 있죠. 다 사라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트레이트는요, 씨앗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꽃들은 꿀벌들을 모이게 하여 꽃과 꽃 사이를 오가며 수분을 하게 하며,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나옵니다. 또 무당벌레들이 해충과 싸울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늦은 가을에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키네시아의 뿌리는 풍부한 식물 영양소를 제공하고 이 뿌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작물을 수확하는데요. 자, 약 12인치 정도의 흙을 파서 작물의 뿌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수확 후에 여러분 옆에 오른쪽 사진 보세요. 꽃과 줄기의 영양소를 즉시 추출하는 우리 유트레이트 농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동시에 뿌리는 건조해서 분쇄를 하고요. 이러한 공정들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료를 캡처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포인트 주의사항이에요. 자, 건강기능식품으로 에키네시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메에서 나오는 원래는 국내 의약품으로만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인정형. 여러분, 우리 유트레이트에 있는 모든 제품들 중에 개별 인정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뭐냐면 약과 같은 효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의 유틸리티에 나와 있는 개별 인정형 제품은요. 예를 들어 소팔메토 개별 인정형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뭐예요? 약과 같은 효능이 있다. 식품의 기능을 좀 뛰어넘는 약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에키네시아는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개별 인정형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뮤니티 에키니시아의 포인트 1, 2, 3, 4 지켜볼게요. 자, 포인트 1은 뭐냐면 개별 인정형 원료 에키니시아 추출물로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는요, 이뮤니티 에키니시아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에키니시아 추출물 1일 섭취량 100%를 충족하고 있고요. 200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 성분 중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치코르산입니다. 치코르산 3.88mg이 들어있고요. 총 폴리페놀이 8mg 함유되어 있다라는 포인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 적용 시험 결과 NK세포 활성도가 높였다. 그리고 아까 사이토카인 3종, 우리 뭐예요? 인터루킨, 인터페론, 종양괴사 인자 이 세 가지의 3종의 양이 증가됐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2는 뭐냐면 그냥 에키네시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가 된 원료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썼고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항산화를 위해서 여러분 아연, 셀레늄, 망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력과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비타민 4개가 들어가는데요. 비타민 B1, B2, B6, 나이아신이 뭐예요? 비타민 B3죠. 네, 그래서 B1, 2, 3, 6가 들어있는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요. 포인트 3입니다. 유트리라이트만의 독자적인 원료. 여러분 뭘까요? 자,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유트리라이트만의 독자적인 부원료가 들어가는데요.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유틸라이트 농장에서 우리가 채취한 시트러스 추출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여러분? 약간 새콤한 맛이 날 것 같지 않으세요? 블랙 엘더베리 추출물. 예, 유트리서트에서 만들어진 우리 블랙 엘더베리 추출물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C, 블루베리 농축액, 레몬 농축액, 생강 추출물, 그 다음에 활금 혼합 추출물, L글루타민, 플락토올리고당 등 총 10종의 부원료가 들어간다는 거. 자, 포인트 네 번째는 뭐냐면 간편하게 하루 한 포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 갖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얼굴에.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한 포를요, 위에 이지컷입니다. 딱 찢으면 됩니다. 찢어서요, 그냥 이렇게 빨아 먹으면 됩니다. 그럼 맛이 어떠냐? 새콤달콤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딱 먹었을 때 약간 한약 맛도 조금 나는데요. 굉장히 이물감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먹고 나서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액상 타입으로 바로 짜서 먹으면 되는 거고요.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이제 조절해서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섭취를 어떤 사람한테 권장하냐. 면역 집중 관리가 필요해. 나 요즘에 감기가 내가 지금 2달 연속 지금 내가 감기야. 그런 분들은 면역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런 분들이 집중 면역이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한절기마다 몸이 약해져서 케어가 필요한 사람, 과도한 학업, 업무, 스트레스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체력을 올리기 위해 면역 증진, 우리 아이 학교 단체 생활 다 먹어야 되죠. 우리 애들도 먹어야 되고요. 유해 환경으로부터 온 가족 면역을 지키고 싶은 분,
이런 모든 분들, 제가 봤을 때는요, 아이부터 연세 드신 모든 분들까지 다 섭취해야 되는 연령대가 온 전체 연령에, 전 연령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면역을 체크할 때는요, 매일 또 빈도 있게 먹어도 좋은데요. 이 이뮤니티 에키니시아는요, 전투 면역입니다. 싸우는 면역이에요. 그런데 굳이 전쟁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총을 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전쟁 중에는 내가 총을 겨누지 않아도 되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8주 이상은 드시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8주, 2달을 드시고요. 여러분, 휴지기를 주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좀 여러분 쉬어야 되죠.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1주나 2주를 쉬시고요. 먹어도 되고요. 내가 조금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8주간 드시고 연속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거를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면역 억제제나 이런 것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섭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 인정형이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독자적인 부월로 들어가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먹었던 비타민C, 아세로라C와 올데이 비타민이 지키는 힘이었다면 싸우는 힘은 이뮤니티 에키니시아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부스팅, 불을 붙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NK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사이토카인 3종을 증진시켰다라는 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뮤니티 에키니시아의 정리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 상에 가면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제가 이걸 한 장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힘, 싸우는 힘, 그리고 올데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에키네시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한 장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NK세포와 사이토카인이 어떻고, 그 다음에 NK세포는 어떻게 활성도가 왜 중요한지, 사이토카인을 높였을 때 왜 면역 방어력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왜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에키네시아를 먹었을 때 여러분 8주를 섭취하면 NK세포 활성도가 41% 증가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에키네시아를 잘 먹었을 때 전투 면역과 아주 집중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자, 이제 곧 내일 출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미팅을 만든 이유가요. 바로 이겁니다. 출시 기념 프로모션 때문인데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이 에키네시아가 내일 출시가 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팀들은 얼마나 이 제품에 대해서 열광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저는 에키네시아가 1월달 우리 에이스를 견인할 그런 최고의 제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에키네시아를 통해서요. 지금 겨울철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졌고 감기 환자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집중 면역 혹은 전투 면역, 일상 면역을 뛰어넘는 나를 지켜내는 면역을 지나서 싸워주는 면역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 우리 에이스에서 정말 전국에 정말 TNA를 내는 그런 정말 파격적인 그런 프로모션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직접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를 강의할 정도로 여러분 이뮤니티라는 말 자체가 면역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에키네시아. 그래서 여러분 2주, 8주분 저는 뭐 우리가 전 연령층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8주 구매 저는 해야 된다고 대용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준우더님은 그냥 아침마다 이거 맨날 이렇게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네, 전투 면역을 강화시키는 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키니시아 출시되면서 올데이 비타민 C, 예, 우리에게 일상 면역을 지켜내 줄 수 있는 종일 우리의 비타민 항산화를 도와주는 우리 올데이 비타민 미니 열정이 들어있는 4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내일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진짜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해도 제가 40분이 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에키네시아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너무 좋은 시간 되셨죠?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 에키네시아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